좋은 친구와 함께 새로움을 탐험하다. MBC. 학교 급식실 환경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일부 종사자들이 암 발생과의 관련성을 주장하면서 개선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해체 계획서를 무시한 건축물 철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용을 줄이려는 꼼수에 감리는 있으나 마나합니다. 아동학대와 달리 노인학대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노인에 대한 보호 대책이 절실합니다. 현대 엘리베이터의 충주 이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층 테스트 타워는 새로운 랜드마크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17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2명, 충주 2명, 진천 3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3,179명, 충북 누적 사망은 69명입니다. 무거운 식자재와 미끄러운 바닥, 여기에 각종 유해 물질까지. 학교 급식실은 산업재해가 많은 현장이죠. 청주의 한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했던 5명이 암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급식 노동자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사들이 탕수육을 만들고 있습니다. 117도 고온에서 펄펄 끓는 기름으로 한 번에 700인분씩 조리하다 보니 튀김이나 전 같은 음식을 하는 날이면 조리사들은 두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합니다. 술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점심시간에 점심을 못 먹어요. 왜냐하면 정말 땀도 많이 흘리고 이거 정말 우리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급식실마다 천장에 설치된 공기순환 장치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수시로 음식을 만드는 조리사들은 음식 바로 앞에서 연기를 마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화상을 입거나 다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아무래도 기름솥에 제가 이렇게 들이대고 하니까 제가 흡입을 하고 난 다음에 후드로 그게 방출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제가 1차적인 불똥 역할을 하고. 청주의 한 학교에서는 50대 급식 노동자 한 명이 지난해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 10년 동안 이 학교에서 근무했던 급식 노동자 4명도 암에 걸린 사실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충북 도내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모두 2,100여 명. 도교육청을 상대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환기시설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문제가 없는지 그런 기준도 없고 그거에 대한 교육청에서 명확한 관리 감독도 없어서 이 일을 계기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관리.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논란이 된 학교 급식실 근무 환경과 암 발병은 큰 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폐암에 걸린 급식 노동자의 경우 가족력이 있는 데다 근무 기간이 2년 8개월밖에 안 되고 다른 암 환자들은 급식실 환경과 연관성이 낮은 위암이나 유방암에 걸린 데다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거나 퇴직한 뒤에 암이 발견됐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급식실에서 생길 수 있는 발암 물질과 관련해 도교육청 차원의 조사는 정작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발암물질 그런 거는 지금 기준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기준이 없고 작년에 저희들이 작업 환경 측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할 예정입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도교육청은 문제가 된 학교를 중심으로 급식실 유해물질을 조사하고 유해물질이 확인되면 급식 노동자들에 대한 특수 건강진단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다음 주 전면 등교를 앞둔 가운데 학생 확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가족 감염으로 자가격리 중이던 청주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양성으로 확인됐고 진천에서도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은 청주의 중학교 한 곳은 어제 하루만, 진천의 2개 학교는 해당 학년만 오는 28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청주 노래연습장 관련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래 연습장 관련 확진 환자의 가족 2명이 자가격리 중 의심 증세를 보이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노래연습장 종사자의 접촉자인 30대와 40대도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청주 노래연습장 관련 확진자는 70명으로 늘었습니다. 충주에서는 연쇄 감염이 발생한 자동차 부품업체의 30대 외국인 직원이 인후통 증세를 보이다 양성 판정을 받아 이 업체 관련 확진 환자는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의 누적 확진 환자는 3,172명, 사망자는 69명입니다. 2년 전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던 예비 신부를 숨지게 한 서울 잠원동 붕괴 사고, 그리고 올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 사고. 꼭 닮은 사고지만 그 사이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잠원동 사고 이후 건물 해체 시 안전 규정을 강화한 관련법이 시행된 건데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유명무실, 규정을 지키지 않은 철거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무너진 건물이 버스를 덮치면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 사고. 구청에는 해체 계획서대로 건물을 철거해야 했지만 따르지 않았습니다. 애초 계획은 위부터 한 층씩 허무는 거였지만 뒷면을 먼저 제거했고 앞쪽 벽면만 남은 건물이 무너진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잇따른다는 것. 지난 4월 충주에서도 한 철거업체가 계획서와 다르게 건물을 해체한 현장이 MBC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시청에는 잔재물을 쌓아 위부터 제거하겠다며 허가를 받아놓고 한 번에 무너뜨린 겁니다. 아니 침대 들어오는데 막 그러는데 나 집 싫어지는 줄 알았어. 어머 무서워. 난 또 깜짝 놀라서 환주랑 지진 났나 봐. 그러면 나왔네. 현장을 감독하고 보고해야 하는 감리가 퇴근한 뒤 벌어진 일. 철거 현장 바로 옆에는 이렇게 민가가 붙어 있지만 사전 안내나 대피 방송도 없었습니다. 주택가로 건물이 넘어갔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철거업체에 부과된 건 과태료 300만 원이 전부입니다. 해체 공사에 적용되는 건축물 관리법에는 철거업체가 허가권자에게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간접적으로 감리에게만 책임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감리자가 인지하지 못하면 공사 중단도, 변경 사항에 대한 안전 검토도 이루어지기 힘든 겁니다. 뒤늦게 걸려도 인명피해가 없으면 몰랐다고 하면 그만인데다 공법을 바꾸면서 얻는 이득이 훨씬 크다 보니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의받을 때는 제대로 해겠다 해놓고 실제 공사는 값싸고 공기가 단축되는 걸로 사고는 우리 현장은 안 일어나겠지 하면서 하다가 일어난 사고거든요. 공사 현장은 식비 포함 1인당 하루 20만 원에 이르는 인건비, 기본 수십만 원이 넘는 중장비 대여비, 폐기물 처리비 등 매일 돈이 나가는데 한 번에 무너뜨리면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층, 4층, 그다음에 또 3층까지 성토해놓고 잔존물 치우고 그러면 한 10며칠은 걸린다고. 그런데 한 번에 넘기면 이틀이면 충분하죠. 감리를 지정하는 데에서 나아가 상주 감리를 배치하는 등 현행법을 보완한 개정안은 국토교통위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한 상태.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3개월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어제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아동학대와 달리 노인학대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가정폭력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노인들이 적지 않아 보호 대책에 절실합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술에 취한 40대 아들이 70대 어머니를 폭행했습니다. 집이 지저분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당시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처벌이나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난달 말 이 40대 아들이 이번엔 자신을 훈계하던 70대 아버지를 또 폭행했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그 상황에서는 이제 쓰러져가지고 의식은 있으셨는데 눈만 껌뻑껌뻑 뜨시고 거동을 못 하시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번엔 부모와 아들이 분리 조치됐고 경찰은 아들을 존속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난 5년간 도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가해자는 대부분 가족 구성원으로 아들과 배우자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사는 가족이다 보니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에는 힘들어서 경찰 신고나 도움을 요청했지만 막상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시면 그런 신고 내용이라든지 본인의 피해 내용을 부인하시면서
이러다 보니 전문기관이라도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에 적극 나서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권한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한다든가 피해 어르신이 개입을 거부한다 이렇게 해야 되면 좀 노인보호 전문기관들이 어떤 효과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미약한 게. 이달 말부터는 노인학대 가해자가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상담과 교육을 거부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대부분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그 학대행위자가 교육을 만약에 이수를 안 해서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결국 지불하시는 분은 피해 어르신이거든요.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학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충북도민 53만 명이 한 번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기준 충북에서 한 번 이상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53만 5,355명으로 이 가운데 11만 8,487명은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충북 방역당국은 올 상반기 60만 명 백신 접종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옥천군 공무원 2명이 충청북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부부인 이들은 지난 4월 중순 7명이 모인 가족제사에 참석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이후 인후통 증상을 보였지만 직원들과 점심을 먹고 동네 병원과 약국을 돌다 뒤늦게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옥천군은 이들이 공무원 품위 유지와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충청북도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괴산군은 지난 6일 장현면의 한 과수원에서 첫 과수 화상병 확진이 나온 이후 칠성면까지 3곳이 추가로 확진되자 사전 방제 조치 이행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발생 농가는 미발생 과수원 출입이 금지되고 과수원 간 인력과 장비가 이동할 때는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과수농가들은 방제 이행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괴산 지역 과수화상병 피해 면적은 발생과원 4곳과 인접과원 1곳을 포함해 3.32헥타르로 사과나무 2,427주가 매몰됐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충주로 본사와 공장들을 모두 이전하기로 한 현대 엘리베이터가 오는 9월 임시 사용 승인을 앞두고 현장을 MBC에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게 들어설 테스트 타워는 벌써부터 위용을 짐작하게 합니다. 허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매출 2조 원, 부동의 업계 1위, 현대엘리베이터 본사가 이전할 충주 제5산업단지. 건설공사를 맡은 현대아산과 산업개발 420여 명이 매일같이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2,500억 원이 투입되는 건설공사는 17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크게 7개 현장으로 나뉘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3개의 공장동과 본관, 복지시설, 물류 서비스 센터 동 400여 명을 수용할 기숙사 공사가 60% 이상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현장. 이곳은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시험할 테스트 타워 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300m 높이의 테스트 타워는 2023년 11월 준공하게 됩니다. 지상 80층 높이를 지탱할 기초만 지하 18m, 고강도 콘크리트 타설은 충주의 하루 레미콘 생산량으론 불가능해 이틀에 걸쳐 진행하게 됩니다. 충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초고속 수요들, 그런 엘리베이터가 개발되는 시점에 그런 타워에서 설치와 테스트를 거쳐서 이제 품질을 검증해서 개발이 완료되는.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등을 접목한 스마트 공장동이 먼저 오는 9월 임시 사용 승인을 받는 등 11월부턴 짐을 꾸려 내년 3월부턴 판금, 조립, 권상기 생산 라인을 갖추고 연간 2만 5천 대를 생산하게 됩니다. 설계 엔지니어, 연구 개발을 비롯해 서비스 보수 인력 같은 지역의 실질적인 고용도 기대됩니다. 지금 충주 지역의 학교나 관계기관들이 엘리베이터 산업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좀 더 많은 기회로. 부품 등 주요 연간 기업은 전국 30여 개, 6개 협력사가 충주 이전을 결정해 올해 초 착공한 기업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충주시는 최대 15곳까지 적극적인 유치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제 김포에 있다든지 천안, 이천, 대구까지 이렇게 이제 분포돼 있는 협력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 투자 유치팀뿐이 아니라 우리 충주시 전체가 협력사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으론 충북으로 첫 본사 이전 중인 현대 엘리베이터. 그만큼 일자리 확대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청북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해외 의료 사업을 추진합니다. 충청북도는 백신 접종과 맞물려 국가 간 비격리 여행 권역인 트래블 버블의 협의가 본격화함에 따라 해외 의료 시장을 개척하고 관련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 체험 기회 제공과 주요 외빈 초청, 외국인 환자 통역 제공, 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 다각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지역 공약 개발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과 민주연구원은 어제 전국 순회 정책 엑스포인 충북의 비전을 제시한다를 청주에서 개최했습니다. 이장섭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충북이 나아갈 밀착형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지역별 공약을 발굴할 지방선거 기획단도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이 시민의 기지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충주경찰서는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준다고 40대를 속여 2,500만 원을 가로챈 뒤 조직에 전달하려던 보이스피싱 수거책 2명을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현금 인출기 앞에 돈을 쌓아놓고 대화를 나누던 조직원들을 이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현금을 압수하고 계좌 거래를 막아 피해를 예방했습니다. 소방대원 예비부부가 비번날 교통사고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도왔습니다. 결혼을 앞둔 제천소방서 소속 31살 구급대원과 청주 서부소방서의 30살 구조대원은 지난 14일 밤 청주시 가경동에서 차에 치인 50대를 발견해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반려견을 잡으려다 차에 치인 것으로 알려진 50대 남성은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중부권 통합의학센터인 충주 위담통합병원이 어제 수안보면에 문을 열고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충주 위담통합병원은 278억 원을 들여 134개의 병상 규모로 건립됐고 주요 진료 과목은 한방내과와 침구과, 가정의학과이며 아쿠아 마사지와 명상치료, 아로마 테라피 같은 치유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온천이 있는 병원으로 수치료실에서 수안보 온천수로 온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천 아열대 스마트 농장 조성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제천시는 이 사업이 올해 충북 지역 균형 발전 기반 조성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내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47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제천시 농업기술센터에 들어서는 아열대 스마트 농장에는 스마트 온실과 아쿠아포닉스, 스마트팜 테스트베드가 조성됩니다. 제천시는 항로와 건강식물원, 산지식물원 등과 연계해 이 일대를 가칭 제천식물원으로 육성해 관광 코스로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